오늘 9장 3차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상단적 개입의 3가지 수준, 예방적 접근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행동의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수적 개입에 따른 행동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번 차시는 원인에 따른 행동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은 행동의 원인을 간과하고 현상과 증상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실수 중 하나입니다. 비록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행동 이면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성주의적 생활지도에서는 영유아의 부적응 행동의 원인이 영유아의 경험 부족과 개념 형성 이전의 미숙함에 있다고 봅니다. 영유아의 실수 행동이나 부적응 행동을 직면했을 때 주변 어른들이 교수 학습의 기회로 삼고 적응을 위한 지식, 기술, 태도가 형성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즉각적인 해결보다는 영유아의 자아 존중감과 자율성의 신장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원인 파악과 함께 이에 적합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음 표는 구성주의적 생활지도 원인에 따른 해결 방안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자아 존중감과 자율성 신장이고요. 단기 목표로는 위험한 상황, 그리고 그러한 행동의 종료입니다. 교수적 개입까지 긴 연휴 보내고 다시 아래까지, 그 다음에 중지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그 아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래의 전형적인 행동이 맞다면 성인의 태도가 변화해야 되고요. 만약에 또래의 전형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럼 또 그 다음 살펴볼 것이 부적절한 성인의 기대는 아닌가? 만약에 부적절한 성인의 기대다 라고 한다면 성인의 기대를 적절하게 바꿔야 되고요. 부적절한 성인의 기대도 아니네 라고 한다면 또 살펴볼 것이 영유아들의 사회성 기술 부족, 의사소통, 사회성, 정서 조절이 부족한가? 긴 연휴 보내고 사회성 기술이 부족한 게 맞다라고 한다면 발달적인 기술들을 설명해주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영유아들의 사회성 기술 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 살펴볼 것이 이해의 부족인가? 왜 그 행동이 적절한지 모르는 영유아. 인지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아직 어려워하는 영유아가 맞다면 논리적으로 결과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의 부족도 아니다 라고 한다면 또 살펴봐야 될 것이 부적절한 강화와 잘못했을 때 문제는 아닌가 라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사별 맞다라고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모델링과 바람직한 행동에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교수적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은 중재적 개입, 전문가의 도움과 가정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중재적 개입이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교수적 개입까지도 부적절한 강화와 잘못 학습된 모델링 같은 경우는 가정과 연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재적 개입은 무조건 꼭 가정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서적 요구의 불충족인가? 맞다고 한다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서적 요구의 불충족은 교사뿐만 아니라 가정과의 연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요구의 불충족도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또래들에게서 그 행동을 볼 수 있는가? 교사는 영유아의 부적응 행동이 전형적으로 발달 단계에 있을 수 있는 행동인지 가늠해야 합니다.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행동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연령에 적합하지 않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교사가 영유아들의 개별적 차이를 수용하며 진심으로 돕기 원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필요 이상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지만 현장에선 사실 잘 지켜지지 않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는 성인의 기대가 지나친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의 부적절한 기대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유아의 타고난 개성과 기질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는 가족 문화와 양육 환경으로 인한 경우, 세 번째는 영유아의 성숙 수준에 부적합한 학습이나 반운영을 하게 될 경우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교사와 영유아 관계의 적합성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해결 방법 중 하나는 성인의 기대와 영유아의 행동과 관계된 전체적인 학급 상황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 일과, 교육과정, 놀이지원 같은 것들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교사의 부적절한 기대는 영유아들에게 부적합한 환경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부적절한 기대로 인한 교실 환경과 일과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은 영유아에게 문제 행동을 유발하게 하고 영유아들의 실질적 발달 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수준의 학습 환경과 과제는 영유아의 흥미와 몰입을 가져올 수 없고 무료함 속에서 영유아들의 자극의 욕구가 교사의 기대 수준을 벗어난 행동을 유발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영유아의 기술이 부족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의 사회 정서적 기술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성숙도에 따라 수용적인 교사의 태도와 연령에 맞는 환경과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행동 문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영유아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긴 연휴 보낸 영유아들은 핵가족 속에서 외동이로 자라 사회적 경험의 양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사고력과 인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영유아가 자주 또래들과 갈등이 있으며 자기중심적이고 타인 조망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면 반복적 지도와 훈련을 통해서 사회적 기술을 연습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의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여 자기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적당한 단어와 어법을 배워야 되고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친구의 관심사를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한 상호작용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이는 교사의 반영적 경청의 사용, 나 메시지 전달, 민주적 갈등 해결 전략 사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종종 자기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좌절감, 슬픔을 표현하는 말과 표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타인에게 수용 가능한 것들이어야 합니다. 자기 정서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상황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내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위로 방법과 안정을 취할 방법을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교사들의 지도와 모델링이 필요하고 한 번의 지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해력이 부족한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유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충분한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면한 문제 상황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며 왜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구성주의자 접근의 지도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구성주의자들은 영유아들이 원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가정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통해서 개념이 형성되도록 돕는 자연적 기결과 논리적 기결은 영유아들이 경험을 통해서 배움으로 효과적입니다.
과잉보호로 영유아의 직접적 결과를 경험할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 속에서도 영유아들은 원인과 결과를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원인과 논리적으로 관련된 기결은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잘못된 습관이 형성되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학습이 학급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주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눈여겨보았다가 자연 모방을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 하나는 영유아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심각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적 관심이라 하더라도 무관심보다 사회적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의 무시와 바람직한 행동의 강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행동 수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동은 강화되고 바람직한 행동은 무시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은 바른 행동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교사의 체계적인 훈육의 범주에서 다뤄줘야 되고, 바람직한 행동은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로 더욱 증진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방적 차원 교수적 개입 준서가 이 문제 행동을 하는 영유아의 정당한 요구 이러한 것들도 예를 들어 간식을 양육적이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으로 하는 생활지도와 개별적 관계 형성, 적합한 일과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지적 환경 제공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영유아들은 개별적인 사회정서적 교수 전략과 상호작용 전략을 요구합니다. 발달 지원의 문제, 연습의 기회 결여로 인해 기술 부족,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개념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훈련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몇몇 영유아의 경우는 스트레스 혹은 외상적 경험 등으로 인해 사회 정서적 욕구의 결핍을 경험합니다. 상담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실행하면서 주의 깊은 관찰과 지도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적응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기관에서의 상담 프로그램과 함께 전문가와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밀도 있는 개별화 중재가 필요한 영유아들은 부모, 원내 전문가와의 자문, 협의와 사례 관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관찰, 평가, 지도로 연령 기준, 발달 전반의 사정, 놀이 기술, 내용, 수준을 파악하고 일과 전반의 행동 특성을 관찰하고 행동의 빈도, 강도를 측정합니다. 교사, 또래와의 관계를 평가한 후에 부모와의 상담 및 지원을 합니다. 위험 요인과 예방 요인을 분석하고 양육자에서의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부모의 주호소 문제를 파악하며 주양육자, 다른 가족 및 형제와의 관계를 평가하여 양육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습니다. 발달 및 심리 진단 평가, 사례를 개념화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대한 자문을 받고 전문 아동 상담 기관을 추천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킨더 테라피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엑슬린 필리어 테라피를 적용시킨 킨더 테라피를 고안하였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놀이치료 기법을 익히게 하여 부적응 영유아들에게 적용하였습니다. 아동중심 놀이치료의 기본적인 치료 기술을 훈련받은 교사가 직접 유아와 치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놀이의 치료적 기능을 인식한 교사들이 교육 장면에서도 치료를 시도합니다.
교사가 놀이치료의 원리를 적용하며 시행하면서 교사와 영유아와 관계가 친밀해짐을 통해 영유아가 갖고 있는 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민감성과 공감적 태도의 증진과 행동 문제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러나 심리치료 전문가들은 정신분석 이론에 기초한 놀이치료는 반드시 고도의 훈련된 전문 상담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되고, 훈련되지 않은 부모, 교사와 다른 어른들이 놀이치료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놀이치료 전문가의 슈퍼비전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음 방법은 치료놀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교사의 치료적 요인은 애착 안정성에 있습니다. 네, 2차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적 태도는 안전을 책임지려는 따뜻한 통제를 영유아가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치료놀이 시 긍정적 터치와 반응적인 상호작용으로 영유아는 엄마의 돌봄을 받는 갓난아기처럼 어리광과 반항을 보일 수도 있으나,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교사의 태도가 영유아와의 관계 증진과 긍정적 행동을 증가시킵니다. 한 명의 영유아와 교사만의 특별한 시간을 계획할 수 있고, 집단 치료놀이로 여러 명과 해도 좋습니다. 약속을 정하는 것은 치료놀이 활동 시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활동을 시작할 때마다 서로 상처 주지 않기, 끝날 때까지 함께하기, 이러한 것들을 언급합니다. 교사와 영유아의 여건, 물리적 공간, 시간의 여건에 따라 조율할 수 있고, 교사에 의한 상담은 미술, 그림책, 음악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존중하는 교육 철학, 반응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 능력, 놀이 촉진자로서의 신념을 가지고 영유아 상담 전문가들과 협력을 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전문기관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상담적 개입으로 영유아의 부적응 문제와 주변의 주호소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영유아에게 심각한 어려움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아동상담 전문가와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상담 전문가들은 영유아의 어려움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교사로서 영유아를 지원하기에 필요한 정보와 유의할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로서 자기를 돌봐야 됩니다. 이거는 교사로서의 자기 돌봄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의 자기 돌봄은 교사라는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자기 돌봄은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인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전인적인 건강은 타인을 돌보는 일과 자신을 돌보는 일에 대해 균형을 유지하고 신체와 마음, 영성이 유기적으로 통합됨으로써 가능합니다. 자기 돌봄이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인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교사는 영유아의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자신의 전인적 상태를 돌봄을 통해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전문 교사로서의 윤리적인 태도입니다. 개인적인 자기 돌봄과 전문적인 자기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인적인 자기 돌봄은 개인의 정서적인 욕구, 개인 생활의 안정감, 개인 생활 시간을 유지하고 지키기, 자기 개발과 성장 욕구 해결과 안전한 생활 환경, 신체적인 건강 돌봄, 여가 시간에 대한 허용과 실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 등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자기 돌봄은 교사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커뮤니티, 재교육 활동, 직업에 대한 자기 전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됩니다.
교실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매일 벌어지고 교실 상황은 예측되고 반복적인 일이나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4가지 증상을 겪습니다. 피로, 두통, 불면증과 같은 신체적 증상, 집중력이나 기억력 감소, 유머 감각이 사라지는 정신적 증상, 불안, 신경감인, 우울증, 분노 같은 감정적 증상, 안절부절 못하고 손톱을 깨물거나 하는 행동적 증상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유아 교사가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영유아에게 자기조절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부주의한 지도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교사의 개인적인 성향, 문제 해결 방식은 저마다 다르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해결하는 양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안정시키고 문제 해결에 집중, 문제 상황을 명료화하고 다른 관점과 문제 해결 방법을 개방적으로 습득합니다. 영유아 교사의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보편적인 문제 해결 전략은 긍정적 사고하기, 도움 요청하기, 객관화하여 기록하기, 선택하기, 기다리기가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에서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필 우리 반에서가 아니라 이런 일도 겪는구나. 이 일도 나에게 의미가 있다. 라고 괜찮아. 해결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자신에게 긍정적 암시를 하며 안정감을 갖습니다. 도움 요청하기는 어차피 우리 반 일이니까 내가 다 해결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자 라고 하면서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교사의 문제 상황을 동료들과 나누면서 기존에 이루어졌던 문제 해결 방식을 들여다보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록하기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 오늘은 뭘 하게 되려나 가 아니라 남은 일정에 맞춰서 어떤 일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를 정해보자 라고 하는 주어진 과업에서 해결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단계적으로 실천할 방법을 적어봅니다. 선택하기는 가슴이 답답하고 후회스럽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가 아니라 사무실 책상 정리부터 해야 하는데 그리고 미술 영역 자료 정리, 사진 정리도 해야 하는데 그래 깨끗한 자리에서 일하면 더 잘 되겠지? 책상 정리부터 해야겠다. 라고 하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전문가를 빨리 하지 않으면 큰일인데 어떡하지? 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 부모님이 했을 때까지 기다리자 라고 하는 부딪혀서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일을 계기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면 이러한 기다리기의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 조절하기입니다. 분노는 스스로 하고자 했던 것을 저지당하거나 부당하게 강요받을 때 이에 저항하면서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강요당하거나 위협당하기 등과 같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노가 발생합니다. 이 분노는 원초적이고 강렬한 감정이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화내며 소리 지르기, 성난 표정 짓기, 수동 공격적인 태도 등이 분노에 해당합니다. 작은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여 분노가 생기거나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점검해야 합니다. 나에게 피해의식이 있는 건 아닌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트리거가 되는 과거의 경험이 무엇이 있을까? 상대방에게 내 입장을 충분히 알렸는가? 에너지에 고갈이 있는가? 라는 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잠시 멈추는 스탑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장면에서 더 이상 치닫지 말고 스스로 안정시키는 셀프 타임아웃이 있어야 됩니다.
몸을 이완시키고 10회 정도의 심호흡과 물을 마시거나 목 근육의 긴장을 풀며 스트레칭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로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잘 처신하였음을 칭찬하면서 대안을 모색하여 선택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보고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을 선택하여 실천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진과 우울감을 극복해야 됩니다. 소진, 저희 번아웃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소진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업무 종사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사의 번아웃은 개인적으로 업무에 대한 불만족, 잦은 결근, 이직, 업무 의욕을 상실하게 하며 학교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감은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는 상태 혹은 반성과 공상이 따르는 가벼운 슬픔, 우울증은 신체 증상, 기분, 사고를 포함하는 신체 전반에 걸친 질환, 우울증은 일시적인 우울증과 다릅니다. 우울감, 즉 우울한 기분은 누구나 경험하는 문제로 하루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변화하는 것은 정상이나 변화 정도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울감이 몇 주일이고 일상생활을 방해할 만큼 지속될 때 우울증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정상 반응이 아니라 치료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고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약함의 표현이거나 의지로 없애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미나영의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 교육기관 교사 195명의 우울 및 동료 기사의 정서 지지가 직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한 결과 교사의 우울이 직무 소진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환경의 변화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가방 정리, 서랍장 정리, 방 정리, 미술 영역을 정리하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여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신체를 변화시킵니다. 허겁지겁 출근하면 나쁜 기운이 온종일 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 식사하고 그리고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는다던가 운동하면서 출근하는 동안 빠른 노래를 들으면서 활기차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발시킵니다. 세 번째는 접근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두거나 과거의 잘못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해결에 관심을 두고 무엇이 개선돼야 되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개선해야 할지 구체화합니다. 네, 이것으로 9장 3차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